예, 오늘 준비한 5위 주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무역 합의를 타결했죠. 관세 15%로. 자, 민감한 쟁점 중에 하나였던 쌀과 소고기 같은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죠.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 나오셨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세부 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 차이가 있는지 무슨 종이로 뭔가 보지 않았으니까 양쪽에 좀 의견이 갈린다라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게 우리 측의 발표였는데 미국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그다음에 수익 배분 놓고도 수익 90%는 우리가 가져간다? 아니다. 우리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산물 개방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쌀, 소고기라는 단어는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명백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써온 단어를 원고를 읽었거든요.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대변인이 전해 듣기에는 쌀, 소고기 등 농산물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도 우리 정책실장 등은 명백히 얘기를 했거든요. 쌀, 소고기에 관련돼서는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쌀, 소고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더 농가에게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구조상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의 독자적인談判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WTO에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농산물,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세계적으로 가장 저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 창출이 어려워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농가의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사과 등의 나머지 농산물의 검역 관련 절차를 줄이느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오히려 더 크게 농가의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쌀, 소고기에 관련된 이런 논의보다는 다른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이게 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협상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세부적인 항목을 가다듬고 있을 겁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니까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제 바로 아마 이거일 겁니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최명춘 선생님, 지금 미국에서도 빅터차 CSIS 한국 석좌가 트럼프가 관세 15% 합의 대가로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관련 양보 얻어내는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방위비를 올리는 걸로 바이든 정부에서 합의했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올릴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뭐 딱 수치로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스타일이랄까요? 관세도 일단 25%를 때려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일본, 유럽연합, 한국이랑 합의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방 국가인 경우에는 15%를 합의한 것처럼 깎아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은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도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딱 때려놓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가까이 되는 건데요. 현재는 한 1조 5천억 정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수치를 왕창 때려놓고 그 이후에 이제 협상하는 식이 될 텐데 실은 좀 길게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미국이 도와준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실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경상 그 재정 적자가 너무나 커요. 그 이자만 지금 1,000조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금액의 여지는 좀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상되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하고 아마 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년 예정은 1조 5천원 192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걸로 따지면 13조 7천억 원. 무려 9배 인상 압박을 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만 합의를 봐도 우리에겐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우리의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